이게 물론 요즘 세상도 힘들지만 가장 근본으로 간다면은 우리 친구도 우리 같은 DNA가 많아. 음. 성견 지명도 좋고 촉도 좋고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우리네 같은 데 가면 너 제작감이란 얘기도 들어봤을 정도로 세. 음. 이건 뭐냐면 집안 내력이 그렇다는 거거든. 네네. 근데 물론 결혼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본인 친정 쪽도 그렇지만 시댁 쪽도 조상님들이 굉장히 서열이 복잡해. 예. 복잡하다는 거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뭐 할머니도 한 번 더 들이셨다든가 맞아요. 뭐 손이 귀해서 그런지 어쩐지 양자도 좀 들여 주고 이 복잡함이 그러면 어른들은 왜 복잡했냐? 간단한 거야. 그분들도 팔자가 세서. 음. 아이 이해가지? 예. 그러면 그게 할아버님 세대에서 이제 부모님 세대로 내려와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음. 그러니까 가정이 원활치가 않고 어쩔 때는 뭐 사별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별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내력이 자네한테까지 내려오거든. 음. 아마 지금 남편이 있겠지만 덤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거야. 음. 근데 여기서 자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 밑에 아이들도 음. 이 윤회같이 야겁적인 게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센 팔자야. 또 반면에 자기 주장이나 내 고집이나 굉장히 강해. 음. 이게 너는 아파도 누구한테 아프다고 얘기를 못 하고 살아야 되거든. 힘들어도 웃고 살아야 되고. 근데 남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남편하고의 부부 관계 당연히 안 좋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보겠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머리 닮아서 눈치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 그러면 아이들도 또 그렇겠지. 나 조심스럽게 하나 물어볼게. 물론 남편이 계시겠지만 음. 자네는 친구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 음. 남자친구겠지. 아 네. 왜냐하면은 음. 해프다는 게 아니야. 네. 해프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편도 있고 아이 자식도 있을 거야. 음. 근데 모르게 외로운 거 있잖아. 음. 안 채워지는 거. 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친구나 벗이나 또 나가서는 애인도 음. 아마 지금 길게는 5-6 년을 굉장히 힘들게 오고 있을 거예요. 남편이 하시는 일이나 또 남편이 몇 살이야? 남편은 무슨 띠야? 범띠 호랑이. 아 갑인생. 52 되네 이제.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자네는 개띠고 예. 남편이 범띠니까 삼합이라 해서 그럼 8살이 많은 거야. 네.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남편이 저기 범띠면은 갑의 근성이 있어. 맞아요. 내 멋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근데 자네도 만만치 않거든. 음. 그러면 뭐야? 부딪힌다는 거겠지. 근데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러 온 건데 먼저 1차적으로 좀 견뎌내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까지 내외간에 운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많고 또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제도 좀 보여져 지금. 음. 그러니까 관제라는 건 법적으로 뭐 채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관제도 보여지지만 을사년이 괜찮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첫 번째로 묻지 말을 거.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까? 결혼 생활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묻지 말어. 아 그건 없어요. 그거는 살으라고 하고 싶고 네. 왜냐하면 나아지고 있으니까. 네. 두 번째로 금전적으로 힘들고 그게 또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없잖아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 자네는.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터치를 받으면 안 돼. 근데 자네 친정에서 분명히 자네 성격을 아니까 터치를 안 할 거야. 터치를 해도 말도 안 들어먹을 음. 거고. 그럼 어디서 터치를 할까? 시집이나 시댁에 뭐 그런 쪽에서 터치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걸 못 견뎌 하신 거거든. 아무튼 좋아지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하고 싶고 본인도 자기 일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일 하니? 지금은 통역해요. 통역, 번역 그리고 한국 사람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 사람들을 왜 음. 일본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일본어 뭐 전공하고 뭐 그런 쪽에 있었던 거야? 다른 걸 했는데 어떻게 일본어가 돼 가지고 그거를 뭐 진 가이드 역할 그런 것도 하는 거야?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인제 연예계 쪽 사람들을 일본에 같이 가서 통역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전공은 다른 공연 쪽이었는데 음.
어쨌든 남는 건 언어밖에 없어서 지금 언어 관련해서 거기다가 또 자네가 생일이 음력으로 몇 월이야? 8월이요. 그럼 역마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소곳한 가정주부는 아니란 말이야, 네. 자네가. 근데 세상이 시국이 어렵고 뭐 코로나도 겪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줄었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쪼이는 게 있을 건데 쉽네 그래도. 네. 그리고 갑이야 자네도. 남편은 무슨 일 하셔? 남편 비슷한 일이에요. 공연 쪽에서 남편은 1년에 근데 집에 잘 안 와요. 남편은 네. 그냥 폼생폼사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요. 쉬운 말로 내가 누군데 아마 그런 쪽에 이름만 대면 조금 알만하게 그쪽의 세상에서는 좀 알려져 있을 거야. 근데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명성은 얻었겠지 모르지만 그냥 명성을 얻는다는 거는 가오가 생겼겠지 사람이. 네. 그러니까 폼생폼사라는 말은 짜질구레한 건 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원래 가장이고 이러면은 먹고 살려면 가장으로서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뛰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남편 나름대로도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운때가 안 좋고 또 내가 내 퀄리티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은 더 없는 거지. 근데 운세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일들이 들어올 거니까 힘내라고. 남편 생일이 언제야 음력으로? 음력으로요? 양력으로 12월생이니까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동짓달이겠네. 그쯤 될 그러니까 것 자기 같아요. 주장이 엄청 강하고 고집스럽고 누구한테 지지 않겠다. 너희 둘은 돈 갖고 막 돈이 없어서 막 사네 못 사네 이게 아니라 작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며칠 만에 집에 왔어 오랜만에 밥을 했는데 좀 짜다든가 맛이 없다든가 이런 작은 거 있잖아. 이게 큰 싸움이 되는 거거든. 근데 힘내. 애들을 총 셋은 줬는데 둘은 보여주는데 몇 있니? 둘이요. 그것도 몇 살 어렵게. 몇 살? 쌍둥이요. 고맙다. 한 번에 몇 네. 살이야 그러면? 11살 돼요 이제. 많이 늦었다요. 11살 되는 거야? 네. 2015년. 양띠네. 네. 생일이 언제야? 2월 양력. 일란성인가 보다. 그 보기에는 일란성이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생겼어요. 일란성 같이 보였죠. 생일이? 저요? 애들? 응. 애들 2월 5일. 양력으로? 네. 묘하게 아빠하고 안 맞거든. 묘하게 안 맞아. 그리고 그게 있어.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부부를 더 이렇게 살갑게 해놓은 게 아니라 조금 많이 멀어졌어. 근데 묘한 건 있잖아. 아빠 근성을 닮아가. 무슨 말인지 알아? 절대로 엄마한테 지지 않고 지네 고집도 강하고. 근데 쌍둥이라고 하지만 큰 녀석이 고집이 센 건지 영 반대다. 네. 하나는 유하고 하나는 강하고 그래. 맞아요. 지금도 궁금한 거 물어. 궁금한 거요. 지금 저는 약간 암흑을 걷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는 이게 안 거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근데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련이다 생각하고 앞만 보고 왔는데 진짜 걷어질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제 어깨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데 놓지도 못하겠고 잡고 있어야 될지 이게 가장 큰 올해의 숙제인 거예요. 이대로 그냥 쭉 가야 봄까지만 견뎌. 이게 자네도 어찌됐든 40년 인생을 넘게 살아봤잖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길게는 4-5년 정도를 해도 안 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A라고 할게. 자네 이름을. A가 지금 정말 갑 중에 갑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30대 초중반까지 네가 살았단 말이야. 그런 대로 네가 움직여서. 거기에 또 남편은 그냥 남편은 남편이라고 그래. 그냥 너의 능력으로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3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38, 9 이 정도가 되면서 급격하게 지금까지 다운이 되고 있거든. 그럼 여기까지 추락을 한 거야. 그럼 추락했으면 어떻게 되니? 땅 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올라갈 일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바닥을 친 건지 정말 차라리 바닥 쳤기 저는 때문에. 빨리 쳤으면 아니 바닥 쳤으니까 그렇다고 삽질해가지고 땅 파고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네.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음. 그래서 봄까지만 견디라는 거. 봄은 길게 얘기하면 3월,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만 아예 손 놓고 있지 말고 봄이 지나면서 바빠질 거야. 준비해라. 분명히 바빠진다는 건 뭐야?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고 자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럼 그때 가서 지금 몸 관리 안 해놓고 건강 관리 안 해놓으면은 바빠지고 그러면 너는 몸이 재산이잖아. 넌 1인 기업 아니야. 쉬운 말로. 네. 너 뭐 산재도 안 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관리해 놓으라고. 힘내고. 네. 가장 큰 건 그거야.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사내 모선에 혹이라도 이런 얘기 꼭 하지 마. 아이들이 너무 영악하고 아이들이 너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이제 11살밖에 안 됐잖아. 근데 아이들이 늙은이 같은 근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 역할을 제대로 남편이 못 해준다 하더라도 아빠 욕하지 말고. 어차피 니네 헤어지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또 힘들다 이런 소리도 네가 얘기 안 해도 애들이 알아. 뻔히 자기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엄마가 틀린 걸 아니까. 근데 바닥 쳤으니까 됐어. 어디 가서 울지도 않게 생긴 게 그래도 왜 울고 있어? 좋아진다니까. 우리 남편은 풀려. 아니 지금 약간 마음의 병이 온 것 같아요. 그도 상황이 좋을 게 없고 부모님 편찮으시고 상황이 다 그래 올가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시댁 쪽에서는 한 분이 좀 금년에 많이 안 좋으시겠다. 떠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 남편이 장남이에요. 장남이고 굉장히 늦게 본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 분이 떠나실 확률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상문이라는 게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 가까이 계시면 자주 찾아뵙고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애들도 자주 데리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자주 이렇게 뵈드리고. 그리고 여자의 걸음은 종종 걸음이라 했어. 아무리 자네가 풀려도 남편이 한번 풀리는 게 낫거든. 그래도 남편은 조금 여름 한철이 가야 되겠다. 찬바람이 들고 가을녘이 되면 많이 풀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힘들면 허리띠 더 졸라매. 1,000원 쓸 거 500원 써. 그리고 견디고 일단 자네부터 움직임이 먼저 들어올 거야. 힘내. 그리고 이제 이제 40, 이제 5이야 4이야. 네. 꼴랑 그거밖에 안 됐어. 맞아요. 인생의 반절도 안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내가 봤을 때는 6, 7년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게 나한테 왔냐? 네가 느낌 다 갖고 있을 건데. 아까 서두에 그랬지. 우리 과라고. 그러니까 예견하고 느끼고 있어. 근데 정작 네 거만 못 보는 거야. 이해가지? 네. 아무튼 길게는 3개월, 작게는 한 2달. 그거만 잘 견뎌. 네. 풀릴 거야. 그리고 사주에 제복이 많아. 잊지 마라. 그럼 제복이 많은데 지금 왜 이럴까요? 그랬지. 꼴랑 이제 반절도 안 살았어. 그리고 너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 맞아요. 쉽네. 네. 진짜로 좋다니까. 빈말로 아니야. 야, 덕천은 그래도 석정 그래도 점 좀 보는 껌 좀 씹는 무당이야. 파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다 혹여라도 못 물어본 거 있으면은 내 전화번호 거기 유튜브에 나오잖아. 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못 물어본 거 있으면 전화해.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찍고 갔던 아무개입니다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